그러면 문제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5번 문제 나오면 뭘 바로 그려야 한다? 골재 상태 4가지를 그려야 된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가운데 물도 차 있고 겉에도 있어. 얘는 습윤. 근데 표면에 물이 날아간 건 표면 건조. 표면은 건조되었지만 안에는 포화되었다 해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예요. 표면 건조 포화라고도 하고 그냥 표면 건조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햇볕에서 말렸어요. 공기 중 건조. 다른 말로 기건. 자, 그 다음에 완전 기계에다 넣고 바싹 말린 거. 절대 건조, 절건. 자, 얘네 각각의 상태가 지금 보니까 습윤 상태에서 중량이 100g. 그리고 표면 건조 상태는 97g. 그리고 공기 중 건조 상태 95g. 그리고 절대 건조 상태 92g. 자,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죠. 왜 그래요? 그만큼 물이 다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리고 밑에 각각의 무게 쓰고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절대 건조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많은 상태로 갈 때 포함되는 물을 뭐라고 했죠? 함수량, 전체 물의 양. 그리고 습윤 상태에서 표면 건조 상태로 갈 때 표면에 붙어있던 물이 날아갔어요. 그 물을 당연히 표면에 붙어있던 물이니까 표면 수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골재에 물이 아예 없는 절건 상태에서 표건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포화될 때까지 물을 조금씩 빨아들여서 흡수한 상태를 그 물을 흡수량이라고. 그 다음에 기건 상태에서 표건 상태로 될 때 도넛 모양으로 물을 흡수한 건 유효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식 기억하라 했죠? 큰, 작. 자, 표면 수율. 표면에 붙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표면 수량 봤을 때 큰 거는 100이고 작은 건 97이에요. 그러면 큰 작작, 큰 거 100g 빼기 작은 거 97g 나누기 작은 거 97g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3.09%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효 흡수율이에요. 유효 흡수율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이죠. 표면 건조와 공기 중 건조. 여기서 큰 건 97이고 작은 건 95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큰 거 97g 빼기 작은 거 95g 뭐로 나눈다? 와, 죄송해요. 자, 다시 유효 흡수율 큰 거 97 빼기 95g 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95g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 2.11%예요. 그래서 유효 흡수량의 비중이 2.11%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계속 같아요. 자, 라번 문제를 보니까 흡수율을 계산을 해요. 근데 흡수율에 해당하는 건 흡수량. 큰 게 여기 표면 건조 97 그리고 작은 건 절대 건조 92. 그래서 큰 거 97g 빼기 작은 거 92g
나누기 92g 곱하기 100% 하면 답은 5.4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체 함수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함수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게 100, 작은 게 92. 그래서 큰 거 100g 빼기 작은 거 92g 나누기 92g 곱하기 100% 하면 전체 함수율은 8.70%가 나온다 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그림 기억하는 거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식 큰 작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걸로 나눠준 다음에 100%.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 배점을 보시면 6번 문제는 6점이 배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가 2개밖에 없어. 그렇다는 건 얘는 3점씩이라는 거죠. 자, 왜 문제 2개밖에 없는데 3점이냐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틀려버리면 되게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얘는 기출을 풀면서 설명을 하냐면 내용이 되게 헷갈리고 여러분이 조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이론 하면서도 어차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풀고 마찬가지로 7장 내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배합 설계라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배합은 배율,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각각 필요한 양들을 분배를 해서 합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건데 뭐를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냐면 콘크리트. 우리 이제 건설과는 이제 흔히 토목이라고도 부르는데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주로 쓰는 게 콘크리트죠. 자, 그러면 이건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콘크리트에 크게 뭐가 들어가요? 콘크리트에 이제 이거는 2, 3학년 됐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해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시멘트. 그리고 거기에 뭐도 들어가요? 물.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둡냐? 자, 시멘트, 물, 그리고 골재. 골재인데 잔골재와 그리고 굵은 골재.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 얘네 4개는 꼭 들어가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건 이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혼화재. 얘는 뭐냐면 콘크리트의 성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 넣는 거. 그래서 배합 설계할 때 중요한 건 시멘트는 몇 킬로 필요하고 물은 몇 킬로 필요하고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는 각각 몇 킬로 필요한지 그렇게 비율을 다 정해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요. 이게 배합 설계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실제로 비비기 전에 보통 비빈다고 표현을 해요. 비비기 전에 실내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앉아가지고 뭐를 작업을 하냐면 배합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하고 얘를 가지고 실제 현장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콘크리트 믹서기라고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에서 쓰는 믹서기하고 같이 날개가 달려있는데
여기에 재료들을 다 때려박고 섞어요. 자, 그래서 배합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배합 설계를 했어요. 지금 그 콘크리트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따져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얘는 물이 단위 수량이라는 건 콘크리트를 배합 설계할 때 콘크리트 기준은 부피 1m 세제곱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1m 세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정육각형 있죠. 여기 1m, 1m, 1m. 부피 구하려면 얘네 3개 곱해야 되죠. 그래서 1m 세제곱인데 아무튼 이런 콘크리트 1m 세제곱짜리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 단위 수, 물 숫자, 양이 159kg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 물 시멘트비는 뭐냐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물 시멘트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수로 나타내요. 물의 양, 물을 W라고 쓰고 시멘트를 앞글자 따서 C라고 쓴 다음에 곱하기 100% 했더니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53%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 시멘트 비율이 53%인데 그 중에서 물의 양, 단위 수량 W는 159kg 나왔대요. 그때 시멘트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써보면 시멘트는 아직 몰라 우리가. 그래서 시멘트 C분의 물의 양 159kg 곱하기 100% 했더니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53%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C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C를 여기로 보내고 53%와 자리를 바꿔주면 C는 53%분의 159kg 곱하기 100%. 이건 이제 수학이죠. 그럼 같은 퍼센트끼리 없어지고 킬로그램만 단위가 남고 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00kg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배합 설계라는 건 콘크리트 부피 1m 세제곱만큼을 만들 때 필요한 물, 시멘트, 장골재, 얘는 S라고 표현해요. 굵은 골재, G, 그리고 필요에 따른 혼화제. 이것들의 각각 비율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물이 159kg 필요한데 그때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53%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C분의 W 곱하기 100%가 53% 나왔는데 그때 물의 양이 159kg다. 그래서 얘 C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 C는 53%분의 159kg 곱하기 100% 해서 300 단위 여기 안 나와 있죠. 답안지에. 그럼 여러분이 단위를 써야 돼요. 몇 킬로? 300kg.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은 이것만 써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번에 혼화제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배합 설계표에 보니까 혼화제량은 시멘트량의 몇 퍼센트 비율로 있다고? 5%. 그러니까 시멘트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5% 해당하는 부분만 혼화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가번에서 시멘트량 구했죠. 300kg. 300kg 중에 5%인데 전체가 몇 퍼센트예요? 100%니까 이렇게 100분의 5. 이건 비율 구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라기보다는 보통 비율 구할 때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100%로 봤다면 그 중에 5%만 혼화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15고 얘도 단위가 없기 때문에 킬로그램 여러분이 붙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합 설계표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배합 설계에서 더 어려운 부분은 뒤에 나올 거고 일단 그 어려운 부분을 바로 하기는 여러분이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일단 쉬운 부분부터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7, 8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